요즘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도 가장 많이 타격을 입고 있고, 또 자격증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시험이 또 연달아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들 힘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가장 핫하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클라우드가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쉽지만 막상 구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약사항도 많고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뎁스한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공부할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런 단점도 있으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최근 많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클라우드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와 개인정보의 어떤 이슈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국외 이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주제를 올렸었어요. 제목은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국외 이전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그냥 제가 제목 잡은 것 뿐이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올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리하자면 주제 요약은 그래요. 글로벌 기업이 이제 제공하는 AW 같은 그런 곳이죠. 예. 그런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저장만 한다면 이는 국외 이전에 해당되는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클라우드가 있으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으면 국내 개인정보 처리자죠. 국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클라우드사를 이용해서 수집되는 정보 주체의 정보를 이곳에다 저장을 한다면 이는 국외 이전에 해당되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지금 110명이 넘었죠. 110명 넘고 거의 한 50분 정도가 하셨는데 거의 한 5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투표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트는 하나예요. 저밖에 안 했네요. 너무 하시네요. 오히려 이번 주제는 다들 관심이 많아서인지 대러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못 참겠다. 답이 뭐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 또한 대답해서 올리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도 좋아요는 아무도 관심만 있으시고 좋아요는 안 눌러주셨네요. 너무 하시네요. 자, 아무튼 농담이고요. 여기서 크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를 가장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를 본다면 단순하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국외 이전으로 볼 수 없다. 또 국외 이전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장 크게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그럼 이분들은 이쪽을 확 쏠렸네요. 자, 정답은 차차 나올 것 같고요. 이분들은 왜 다 각각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클라우드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클라우드사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겠죠. 쉽게 생각한다면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임 서버도 곳곳에 백업도 한다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네임 서버를 호출한다든지 데이터 센터를 세계 곳곳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물리적인 서버, 그러니까 즉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거나 국내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는 가장 큰 보기를 그렇게 뒀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큰 것은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던 국내에 없던 이걸로 국외 이전을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클라우드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클라우드에 관한 법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국내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클라우드에 관계 있는 법률이다 보니까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다. 물론 법에서 어떤 건 특별법이고 어떤 건 일반법이다 이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하지만 해당 사항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4조를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에 대한 법률 중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은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즉 일반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봐야죠. 개인정보보호법을 봤습니다.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있습니다. 그럼 제17조 제3항을 보시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 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 주체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제가 사총사 5총사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의미고요. 네, 이 5총사를 알리고 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국외 이전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17조 2항 이 5가지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8월부터죠. 8월부터 추가되는 신설 조항이 있죠. 제39조의 12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 지금 이번에 이제 8월부터 신설되는 39조의 뭐 이제 쭉 이렇게 뭐 39조의 2, 39조의 3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거는 정보통신 특례예요. 그러니까 뭐 특례라고 정보통신 제공자한테 더 완화를 하는 그런 법은 아니고, 그런 조항은 아니고,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시하였던 조항들 또는 정보통신망법 대상자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통제를 하기 위한 특례인 거예요. 그래서 더 완화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7조 3항 앞에 3자 제공 말하는 거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포함이에요. 처리, 위탁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지금 이 밑에 이 사항이죠.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제30조 30조는 처리방침이죠.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처리방침에 따라 공개하거나 처리, 위탁, 보관에 따른 동의 절차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도 동일하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수탁사 동의 안 받죠. 정보통신망법도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으나 단 처리방침 등 고지를 한다면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법 대상자도 동의를 수탁사는 안 받을 수 똑같이 처리방침을 고지를 하죠. 똑같아요.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처리방침에 고지한다면 동의를 안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처리 위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위탁 여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클라우드 이용 서비스를 위탁으로 보면은 동의를 안 받을 수 있는 거고, 위탁이 아니라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조회되는 경우 포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찾아봐야 되는데, 클라우드를 동의로 볼 것이냐. 클라우드 컴퓨팅 해서 써 있는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여부. 물론 마찬가지예요. 위탁과 3자 제공은 이론상으로는 쉽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거를 위탁이고 어떤 걸 3자 제공이라고 이렇게 확정되어서 구별을 쉽게 못 내려요.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해설서로 따르면 위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 해석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시간 내서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사스, 인프라는 또 소프트웨어는 사스,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니 소비 대차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저장된 개인정보의 보관, 관리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탁받아 행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똑같은 해석서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정보를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기업은 데이터 센터가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국외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백업도 되기 때문에 국외에 조회만 하는 것도 국외에서 또 외부에서도 조회도 가능하죠. 또 이전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단순히 저장해 두는 것도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 즉 클라우드에 저장만 되어 있어도 국외 이전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but 위탁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처리 방침에 고지하여 동의를 가름할 수 있다. 입니다. 정리되시나요? 하지만 여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기업이 업무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도입하고 화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죠. 이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줌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가장 요즘에 좀 핫했죠. 이슈도 많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줌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개발자는 그 창업자죠. 창업주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줌에 이슈가 많고 핫해지니까 개발자를 대거 채용했는데 다 중국인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버도 중국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네트워크 보안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네트워크 보안법으로 검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줌에서 화상회의를 하면은 이제 중국에 이제 뭐 검열 그런 부서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동의 없이 저희가 화상회의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상회의는 결국에는 영상 정보인데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많았었죠. 물론 요즘에 그게 이슈가 워낙 많으니까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줌 측에서는 최근에 이제 종단간 암호화를 한다고 했어요. 중국은 네트워크 보안법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국제화라는 정책을 낸 건데 유럽의 GDPR하고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유럽의 GDPR은 속인주의 정책이고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다 속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속인주의 정책 때문에 지금 GDPR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데이터 국제화 정책을 냈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앞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처럼 기존에 이제 국내 한정되어서 여기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클라우드는 CC 인증을 받아요. 뭐 기존에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외산 제품들, 글로벌 기업들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CC 인증을 못 받았는데 지금 많이 다 신청하고 CC 인증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클라우드사는 몇몇 국가들의 데이터 국제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CC 인증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클라우드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언제든지 데이터 센터는 백업 또는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외 이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외 이전이라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동의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클라우드가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측면에서는 계약 전에 위수탁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간 사항들 있죠. 뭐 재위탁 금지, 개인정보 손해심 문제,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명시를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국내 법률을 준수하거나 어떤 범죄에 관련해서 조회할 수 있게 이런 허용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확인해서 하는 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클라우드사를 이용한다면 굳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서 고지를 한다면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 빠른 저희 OV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데이터 국제화 정책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데이터 3법 또는 이번에 GDPR 적정국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보 주체, 선택권, 결정권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사를 이용한다면 국외 이전으로 봐야 되고, 정리를 하자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동의를 가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